안녕하세요. 성장케미TV입니다. 자,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아직 극명하게 갈렸죠.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면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들이 제법 많이 들어오는 이런 모습이고, 기관들하고 개인들의 매도세가 있어도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세로 잘 반등해 주었고, 코닥 시장은 정반대죠. 기관과 외국인의 강한 매도세가 있습니다. 그만큼 코닥 시장의 체력이 전체적으로 약해져 있는 편인데, 일단 코스피가 먼저 올라가고 나면 그 다음 코스닥이 좀 따라가는 분위기라 사실 코스피의 상승이 그나마 좀 다행인 시장 지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끔 살펴보는 매일이죠. 살펴보는 HLB 그룹주들인데 사실 내용이 반복되고 똑같은 것 같아도 우리가 꾸준히 체크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HLB 영상을 찍은 지가 1년 이제 꽤 넘었고, 항상 애초에 이 리보세라님 때문에 찍기 시작한 종목이라 중간에 뺄 수도 없고 꾸준히 한번 찍어보고 있습니다. HLB 같은 경우에 사실은 가장 걱정이 되는 건 공매도인데, 이 제약바이오우드 전체에 대한 공매도가 굉장히 만만치 않아요. 거의 20%대죠, 지금. 21%가 나왔습니다. 자, 예전에도 20%, 며칠 전에도 11%대 두 자릿수가 나오고 있는데, 공매도가 굉장히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이 전체적으로, 특히나 코닥 시장이 전체적으로 밀릴 때, 코스닥 150에 대한 공매도 포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HLB가 이걸 좀 피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공매도의 포화 속에서도 오늘은 잘 지켜주었습니다. 일단 월봉에서 일단 바닥권에 있죠. 이전 전월의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바닥권에 있고, 주봉에서는 아직 중기 추세 전환을 못 해놓고 있는데, 내일 금요일이기 때문에 내일도 못 해놓으면 아직은 추세가 하향에 있는 게 맞습니다. 일봉에서도 보면 일단 옆으로 가는 공간이 존재하고 있죠. 사실 이렇게 보면 거래량이 좀 많을 것 같지만 차트는 이렇게 당겨보는 게 맞습니다. 거래량이 거의 없죠. 거의 전무후무할 정도로 아예 시장에 관심권이 없기 때문에 이따만 해도 이 우리나라에 단타 좀 하신다는 분들 많은 분들이 이때 이제 이 시장에 관심권에 있었고, 역시 코스닥 막 시총 1, 2위를 노리고 있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바닥권에 있는 관심권에 멀어져 있죠. 이 친구가 다시 관심권에 들어온다는 지표는 바로 거래량이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거래량이 좀 살아나거나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직은 관망하는 게 맞고, 지금도 누군가는 매집할 수도 있는 거죠. 원체 낮은 가격이죠. 물론 나노젠 나노코박스 관련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실망을 하고 있겠지만 HLB의 진짜 무기는 또 리버세라는이기도 하죠. 영상은 희망을 갖기 위해서 찍는 게 아니고 정확히 객관적인 판단이 중요합니다. 이전 저점 이탈했을 때 굉장히 위험하고, 주봉에서 중기 추세 턴을 못 해놓게 되면 아직도 이 종목이 바로 올라간다고 보기엔 꽤 어려움이 있고, 항상 뒤꿈치를 붙잡는 건 공매도라는 부분이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HLB 생명과학도 좀 만만치 않죠. 깜짝 놀랐는데 공매도 대단합니다. 지금 보게 되면 공매도가 거의 17% 나왔어요. 이거는 HLB나 HLB 생명과학이 나쁘다기보다는 역시 제약바이오주에 집중되는 공매도가 HLB 생명과학에도 집중되는 게 맞고, 17% 정도가 되는 공매도가 나올 줄은 저도 진짜 몰랐습니다. 근간에 있던 거의 한 달 안쪽에서 최고 많은 공매도가 나온 게 HLB 생명과학이죠. 월봉에서 보게 되면 완벽하게 이식해서 깼기 때문에 사실 이전 저점까지 밀릴 확률이 있어요. 근데 리스크 관리하셔야 되고, 자, 주봉에서도 중기 추세를 전혀 돌려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아직은 추세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일봉에서도 이전 변곡점 근처 와 있는데 깼죠. 더 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관망인 거죠. 지금 섣불리 막 급하게 사는 것보단 충분히 시간을 갖고 급등한다 하더라도 매수 타이밍을 주기 때문에 기다리는 게 나아요. 물론 한 달 월급 타서 모아가시는 분들이야 상관이 없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닌, 즉 어떤 이 스윙이나 이런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아직은 매수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넥스 사이언스가 오전에 이 변이 걸릴 정도로 이제 급락했다가 지금 다시 무너지고 있는데, 영업 손실이 꽤 나고 있습니다. 124억 원 정도 영업 손실이 나는 실적 발표와 함께 좀 무너졌고, 월봉에서 봤을 때 예전에 나노젠 나노코박스 관해서 크게 올라갔던 종목이 밀리는 거기 때문에 추세가 하향에 있습니다. 많이 밀리면 아마 20개선까지 밀릴 거예요. 가격으로 보면 13,000원대가 떼고 이 자리를 깨게 되면 크게 무너질 수 있죠. 자, 주식은 누구나 예상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항상 대형 영역이라고 그랬죠. 벌써 이때 20선 돌파부터 깼을 때가 리스크고, 이제는 5선 돌파 안착도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엄연히 추세가 하향 중인 거죠. 이럴 때 무리하게 베팅하거나 매수하기보다는 침착하게 기다리고, 241선은 이제 또 깼기 때문에 이렇게 깨게 되면 반등하는 듯해도 결국 무너져서 옆으로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낫고 지금은 관망하는 게 맞습니다. 자, HLB 제약 같은 경우가 이제 만약에 그 넥스 사이언스가 되면 넥스 사이언스가 이식해서 깨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깨게 되면 쭉 밀리죠. 자, 물론 중장기적으로 내가 HLB역이나 넥스 사이언스가 10년, 20년 같이 갈 거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게 아닌다면 당연히 손절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무너졌고 이제 바닥권에 거의 오기는 왔어요. 주봉에서 일단 추세 전환이 되지 않고 있지만 역시나 이전 저점 이탈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일봉에서도 이제 변곡점 자리가 하나 있는데 이 자리 깨게 되면 자, 크게 이탈할 수 있죠. 주식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무슨 얘기 하는지 잘 알 거예요. 왜 똑같은 얘기? 그러고 저런 건 누가 몰라. 누구나 다 하는 얘기죠. 언제든지 말씀드렸듯이 다이어트 하는 방법 쉽고 건강해지는 방법 쉽습니다. 술 끊고 담배 끊으면 돼요. 못하죠. 손절 라인에서 손절해줘야 되는 거고 지금 관망할 때니까 무리하게 들어가지 말라고 그래도 심리나 멘탈이 흔들리기 때문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거래량 거래대금의 변화도 생기지 않고 추세가 하향 중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건 굉장히 위험성이 있고 침착하게 기다렸다가 몰타기를 하더라도 추세의 전환과 턴이 이루어질 때 하는 게 좋습니다. 자, HLB 트라픽스도 이제 변곡점까지 왔습니다. 2월 달에 이 형성된 지금 1월 달에 형성된 변곡점인데 12,300원대가 돼요. 아슬하게 붙어 있죠. 이거 깨게 되면 추세 그냥 깨져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고 월봉에서 좀 보게 돼도 일단은 이렇게 월봉 변곡점 자리 하나가 있는데 아직은 그 저점까지 오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굉장히 위태한 상황이 맞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새롭게 인수가 된 로터스인데요. 일단 월봉에서 일단 1차 목표가는 찍었습니다. 이 자리가 되고 이걸 돌파 못하게 되면 떨어지게 되는데 아직은 잘 붙어 있고 주봉에서 내일이 금요일인데 내일 금요일 같은 날 밀려서 5주선 입선 지켜주는 게 중요해요. 못 지켜주게 되면 다시 한번 크게 급락할 수 있습니다. 일봉에서는 240선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일단은 가깝게 240에서 지켜주는 게 중요하고 깨게 되면 이전 저점까지 얼마든지 밀릴 수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한 대응 전략을 갖고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HLB 파도 약간 밀렸는데 시장 상황과 좀 무관하지 않죠. 코닥 시장 전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사실 그렇고 단지 장기적으로 추세가 어느 정도 유지가 돼 있는 편이기 때문에 크게 위험하진 않아요. 자, 주봉에서도 내일이 금요일인데 지켜줘야 될 5선, 6선에 잘 있습니다. 일봉에서 앞전에 거래량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제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21선 깨지 않는 한 홀딩 이렇게 대응해 보는 게 중요하고요. 일단 잠깐 투자자 매매 동향을 좀 살펴보게 되면 자, HLB 같은 경우에 오늘 외국인 좀 매수를 했죠. 많은 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매수를 해줬고 기관들의 그 코닥 시장하고 같이 올라가요. 코닥 시장이 지금 기관들 매도세가 강하게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고 아마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대차 거래자 상환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HLB 생명과학은 개인들이 홀로 매수했고 외국인 기관 전부 다 매도했고 넥서사이언스도 저점에서 사은 분이긴 한데 외국인이 그래도 역시나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 게 맞으니까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HLB 제약, HLB 테라퓨틱스 전부 다 큰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이 조금 사고 팔고 하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큰 추세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항상 명심해야 될 건 장기적인 추세인 월봉 차트에서 이전 바닥을 깬다거나 추세를 못 떠놓을 때는 지금은 관망하고 지켜보는 게 맞지 여기서는 섣불리 들어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이따 시황 정리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보통 이 시황 정리라는 가장 큰 이유가 앞으로 어떤 종목들이 좋은 수익을 줄 수 있을까 이야기해서 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도 이 주류 관련주들에서 시황 정리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올라가서 그렇다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이 올라가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행동들을 해줬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오늘 이 거래량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 예전에 자, 이렇게 제가 이 무학이라는 종목을 정리했을 때 240에서 깨놓고 옆으로 오래 가고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이 거래량이 앞에 있는 걸 다 잡아먹는 대량 거래량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며칠에 음봉이 떨어지고 바로 날아갔습니다. 이 음봉이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고 이는 풍곡주정도 마찬가지죠. 오늘 그래도 고점이 거의 한 17%대 찍었는데 우리가 단기 단타를 할 때 순간 쫓아가서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고 이 풍곡조정에 대해서 제가 얘기 드렸을 때 어떻게 얘기 드렸냐면 241선을 깨놓고 쭉 밀려있는 상태에서 매집봉이 들어오고 거래가 터졌는데 이 두 번의 대량 거래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뛰어나갈 수 있고 이틀간의 땡땡이 그러니까 이틀 동안 음봉으로 떨어진 다음에 오늘 날아갔기 때문에 이 두 번의 음봉은
굉장히 좋은 지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주맥주도 마찬가지로 이 오늘 날아가기 전에 벌써 앞전에 이게 신호를 줘요. 대량거래를 터지면서 엄청난 대량거래가 터졌죠. 이렇게 앞에 있는 모든 물량을 싹 다 잡아먹는 대량거래가 바닥에서 들어왔습니다. 자, 이 얘기는 이 친구가 한 번 더 뛸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 역시 자, 며칠 쉬고서 바로 날아갔죠. 이렇게 이틀 쉬고서. 자, 그렇듯이 우리가 HLB를 보더라도 지금은 아니라는 게 전체적으로 굉장히 거래량이 없죠. 이렇게 보면. 자,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앞에 있는 물량 정도는 다 잡아먹는 대량 거래가 반드시 터져야 돼요. 그러나 이제 쫓아가 사는 게 아니라 하루 이틀 기다렸다 매수해 놓으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뚜렷한 지표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관망하는 게 맞고 섣불리 뛰들어가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시장에서 제일 강했던 거는 자, 어쨌거나 이 식품 중에 이제 주류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했고 어제 강했던 이 산소 포화도라든가 어떤 원격 의료 관련주 중에 유일하게 UNI가 오늘 상한가를 시현했는데 굉장히 좋은 지표죠. 월봉에서 대바닥권에서 뛰어나가는 이런 상황이었고 다른 친구들도 메가 ECS나 메디아나나 지금 예전에 이런 걸로 인해서 크게 급등했던 종목보다는 아직은 월봉에서 안 올라간 셀바스 헬스케어라든가 인피니트 헬스케어 이런 친구들을 꼼꼼히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신경 쓰고 시장에서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해운주 같은 종목들도 오늘은 좀 좋았는데 해운주에 전체적으로 보면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월봉에서 웬만큼 밀림 많고 돌아갈 만한 자리들에 있어요. 대한해운도 그리고 자,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 특히 월봉에서 일봉에서 이렇게 압도적인 대량 거래가 좀 들어왔죠. 물론 엄청 큰 대량 거래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앞에 있는 물량 정도는 장우는 대량 거래가 들어왔기 때문에 밀릴 수는 있어도 다시 한번 뛸 수 있고 주봉에서 특히 이 중기 추세를 전환 턴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이제 HLB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영상 뒤에 항상 제가 시황정리 영상을 올려드리는데 이 시황정리 영상을 잘 보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러한 종목들을 지금 쫓아가 사라는 게 아니라 자, 시우메디카를 예를 들면 제가 어제 뭐라고 그랬냐면 어제 거기 상한가를 갔죠. 그러면 운봉이 떨어질 테고 운봉이 떨어졌을 때 바로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이런 변곡점짜리까지 왔을 때 매수 타이밍이 된다고 그랬어요. 깨면 당연히 손절하겠지만 깨지만 않으면 날아갈 확률이 굉장히 크죠. 자, 이렇게 조용하던 종목이 대량 거래가 바닥권에 딱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내동매매만 하지 않으면 돼요. 내동매매가 굉장히 안 좋은 거죠. 내동매매만 하지 않고 날아가면 우리 거 아니구나 하면 되는데 이 친구가 알아서 떨어져 줬죠. 땡큐죠. 그러면 다시 한번 운봉으로 내가 날 떨어지고 잘 지켜주면 다음 주에 이 친구가 역시나 이런 거래량 누군가 세력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뛸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매일 시황 정리를 하는 거니까 이 다음에 영상이 올라갈 때 시황 정리 영상들도 꼼꼼히 살펴봐서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요. 좋은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